이제 오늘은 뭐 제목을 보면은 커널 메소드라고 돼 있고요. 뭐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랑 관련된 방법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커널이 뭔지, 커널 메소드의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이 뭔지,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뭐 reproducing kernel Hilbert space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이 커널 메소드의 이제 하나의 그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이그젬플로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리치 리그레션은 배웠었죠. 그거를 이제 커널라이즈한, 우리가 뭐 이때까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배웠지만은 그냥 리그레션이에요.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그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어떻게 하든 사실 거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수십 년간 연구를 해왔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얼핏 보기에는 몇 가지 다른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그 생각을 하면은 크게 제 생각에는 이 리그레션을 우리가 푸는데 한 세 가지의 우리가 어프로치를 생각할 수 있고, 일단 우리가 배운 거는 뭐죠? 리그레션에서 지금 가장 먼저 모델이 리니어 모델이죠. 리니어 모델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럼 리니어 모델은 어떻게 썼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인풋에 대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갖다가 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떤 그 베이시스 펑션들의 리니어 썸으로써 결과를 갖다가 도출하려고 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그냥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 펑션을 선택을 하고 그것들의 썸으로써 리스판스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이 베이시스 펑션 phi I of x, 이 베이시스 펑션은 fixed, 고정돼 있어요. 베이시스 펑션은 이미 사전에 우리가 딱 어떤 베이시스 펑션을 쓰겠다라고 정하는 거였었죠. 이게 무슨 뭐 러닝을 통해서 바뀌거나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이시스 펑션은 픽스된 상태에서 그것들의 리니어 썸으로써 리스판스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인풋에 대해서도 항상 프레딕션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뭐 우리가 딥러닝을 배우진 않았지만은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3월달에 주로 집중적으로 배울 뉴럴 네트워크. 자,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아주 심플한 형태로 쓴다면은 뭐 i의 true, 그다음에 vi,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그 뭐 하나 정도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이라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인풋이 들어오죠. 인풋의 어떤 이제 리니어 썸, 인풋의 리니어 썸이 이제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 펑션을 갖다가 거쳐서 그런 것들의 다시 웨이티드 썸으로써 우리가 리스판스를 설명한다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요것이 베이시스 펑션이에요. 통틀어서. 근데 여기서 요거랑 차이점은 뭐냐? 베이시스 펑션이 어댑티브하다. 왜냐하면 베이시스 펑션이 다시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 파라미터들 W들은 다 러닝 데이터로부터 러닝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댑티브 베이시스 펑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이 커널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explicit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 펑션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fixed된 explicit한 베이시스 펑션을 쓴다. 이제 오늘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는 커널, 이 커널 머신은 f of x를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뭐 리니어 썸이에요. 썸인데 커널 값들의 그 weighted sum이고요. 이 커널이라고 하는 거의 어떤 하나의 property는 basis들의 inner product. basis들의 어떤 pair of basis의 inner product로서 그 값을 갖다가 구할 수 있고, 요런 테두리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는 implicit basis function이다. 뭐 무슨 뭐 교과서에 이렇게 정의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저의 터미널로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implicit basis func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explicit하게 basis function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커널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쓰는 거고, 어떤 특정한 커널을 선택을 해서 쓰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꼭 유니크할 필요는 없어요. 이 basis function이 그 basis function을 쓰는 효과를 갖다가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implicit하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왜, 그리고 이제 reproducing kernel level space라는 것이 이제 뭔지 약간의 어떤 관련된 수학적인 내용들을 제가 조금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리치 리그레션인데 이제 이 새로운 테크닉을 도입한 커널 리치 리그레션인데, 이건 이제 알고리즘 자체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한두 줄이면 다 그냥 코딩이 다 끝나는데, 그냥 리치 리그레션보다는 훨씬 더 이제 파워풀한 성능을 갖다가 보이고요. 이건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는 꼭 커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 커널 메소드의 가장 커다란 혜택을 보면서 급성장했던, 그리고 뭐 아마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엄청 많거든요. 나 뭐 클래시피케이션 해야겠다 그러면은 뭐 이 딥러닝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의 또 좋은 성능을 갖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그거는 또 어떤 모티베이션에서 출발을 했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작을 하고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널을 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하나의 중요한 모티베이션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항상 인풋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인풋은 그냥 벡터였었죠. 뭐 이미지건 텍스트건 뭐 그냥 하여튼 우리는 가정은 벡터다. 그냥 D 디멘셔널, 라지 D 디멘셔널 벡터. 그리고 이제 뭐 아웃풋은 뭐 벡터, 아웃풋도 벡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어떤 이 릴레이션을 잘 나타내는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었고,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로 이 어프로치, 이때까지 본 거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리니어 모델. 그리고 인풋은 픽스 사이즈 피처 벡터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한 피처들을 모아놓은 어떤 픽스드 디멘셔널 벡터였었다. 만약에 인풋이 벡터로 표현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한 경우가 아주 많으냐? 찾아보면은 많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접근했던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다행히 이제 뭐 다 그 벡터로 표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특히 아마 어쩌면은 뭐 이런 바이오나 메디컬 도메인이 그런 주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벡터리얼 폼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에, 근데 이제 이 머신러닝에서 이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그 커다란 어프로치는 어떤 어프로치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뭐 그게 벡터로 표현이 되든 안 되든 신경을 안 쓰고, 이 모델 입장에서 필요한 인풋은 뭐냐? 어떤 두 개의 오브젝트의 페어와이즈 정보만 필요로 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내한테 이제 10개의 example이 있다. 그럼 10개 example의 그 페어들, 모든 페어들의 어떤 특정한 정보들만 가지고서도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variable length의 시퀀스들도 사실은 fixed size feature vector를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때까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variable length를 갖는 시퀀스를 fixed dimensional feature vector로 어떤 특정한 transform을 갖다가 시켜서 뭐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럴 때 뭐 우리가 이제 저기 뒤에 가서 이제 딥러닝을 배울 때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들을 집중적으로 배우겠는데 하나의 어프로치는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non-vectorial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을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 있으면은 그거에 어떤 그 inferred then latent representation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다루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방법, 오브젝트들 간의 similarity만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모델이 있어요. 그럼 인풋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x라는 그 어떤 벡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x1, x2라는 두 개의 오브젝트들의 similarity. 그거를 이제 제가 k라고 여기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k x1, x2는 이 x1 양과 x2라는 오브젝트가 얼마만큼 비슷한지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그런 펑션이에요. 물론 당연히 이제 대부분 뭐 이그샘플들은 다 이 x가 벡터로 돼 있고 뭐 벡터와 벡터의 시밀러리티를 갖다가 계산해서 이 모델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non-vectorial 데이터에 대한 뭐 우리가 실습을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그쪽도 가능하고 뭐 벡토리얼 데이터에도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일단 커널 메소드라는 것의 어떤 하나의 독특한 프로퍼티다. 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래프들의 데이터. 그러면은 뭐 그래프와 그래프 간의 어떤 similarity. 그러니까 커널은 지금 여기서 similarity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어떤 mathematical한 그런 어떤 structure들을 갖다가 보기 전에 그 다음에 뭐 시퀀스와 시퀀스의 similarity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이미지와 이미지의 similarity를 볼 수도 있고 다큐먼트와 다큐먼트, 3D structure와 3D structure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런 similarity를 갖다가 measure하는 커널 펑션들을 갖다가 잘 define 하면은 뭐 그러면 이제 요 값만 가지고서도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다.